안녕하세요. 자, 보죠. 오늘 우리가 6주차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기초 강의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쉬고 1주죠. 민계공은 그 다음 주에 하니까 목금토 이렇게 하죠.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이 아마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하면 종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우리 농지법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 했던 거 확인 학습만 하고, 그리고 오늘 건축법 부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확인 학습 부분 들어갈게요. 자, 먼저 세계잡기 10번 도시정비법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기본 방침 기억나세요? 이게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큰 틀을 짤 때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 부분 정하고, 그럼 국가에서 정하는 거니까 누가 정하는 거죠? 국장. 그렇죠. 그럼 그 기본 방침을 보고 무슨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기본 계획.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짤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몇 년 단위죠? 그렇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죠. 그렇죠. 5년마다. 그리고 이거 계획 작성할 때 기준이 항상 있죠. 그 기준은 누가요? 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 부분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누가 수립하느냐 물어보면 누가 수립하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 중에서 군수만 뺀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로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리고 군수 X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을 한다는 것은 직접 확정을 해서 수립을 하든 아니면 뭘 받아서, 그렇죠,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직접 확정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직접 확정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서 뭐 한다? 그렇죠.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우리 두 번째 하고 도에서는 세 번째 서열에서 기본 계획을 짜는 거 맞죠? 그럼 이걸 보고 그 다음 뭘 짜는 거예요? 정비계획. 그럼 정비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서열에서 세 번째 서열에서.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다른 게 별도로 하나가 있고 하면 헷갈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럼 기본 계획 부분은 이제 짰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 구역 이제 해달라고 할 건데, 그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기본 계획 짠 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럼 변경하더라도 이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됩니다. 근데 하는데 경미한 변경이 있죠.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계획 부분 하고 그 부분을 보고 우리 지역 부분 구역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고 뭘 하죠? 정비계획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세 번째 서열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나시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문구 자체를 길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세 번째 서열이 3서열이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 위반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금 위에 있는 자가 뭐 하면 돼요? 구역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기본 계획 짜고 세 번째에서 그거 보고 안을 올리면 다시 세 번째에서 그 안 올린 걸 뭐죠? 구역 지정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한 구역을 지정합니까? 물어보면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은 안을 올리면 누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안을 올리면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안을 올리면 시장 군수. 그래서 지정하는 부분은 여기는 뭐죠? 직접 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특별시에서 구청장이 안을 올릴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구역 지정한다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광역시에서는 누가 안을 올릴 수 있어요? 구청장하고 군수가. 그럼 누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광역시장.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론적으로 이제 보니까 여기 있는 이자와 이자들 다가 지정권자가 되니까 우리는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 지정되면 이제 그 구역에 뭘 하면 돼요? 사업 시행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어디가 되냐면 두 번째 서열이 아니고 뭐다? 세 번째 서열에서 사업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분하고 기억나시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단어만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작성해요? 당연히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고 이거를 행정청에서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인가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시장, 군수 등. 왜냐하면 구역을 지정한 건 위에지만 지정된 곳은 3서열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 서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장한테 뭘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인가나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뭐 해라고? 분양 신청해라고 고시하는 거 맞죠? 분양 통지를 하게 됩니다. 분양 통지는 며칠 이내? 총 120일입니다. 그래서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게 돼요. 그럼 통지를 하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청 기간이 있었죠. 누구? 3, 6, 2. 그렇죠. 그래서 최소 얼마? 30일 이상. 최대 얼마? 60일 이내. 그리고 한 차례 연장은 며칠? 2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했어요. 분양 신청하고 난 뒤에 이게 모든 게 끝나야지만 무슨 계획을 세워요? 관리처분 계획. 이게 바로 분양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요. 이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또 행정청한테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사업을 또 실행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게 되고 시장, 군수 등이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사 착수해서 이제 공사가 끝났겠죠. 그럼 공사가 끝나면 우리 검사 받아야 되죠. 그 검사 받는 걸 여기서 뭐라 불러요? 준공인가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준공인가 이렇게 돼요. 누가 인가를 해주죠?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계획이 나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뭐죠? 공람이나 열람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날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본 계획은 며칠? 14일 이상. 사업 시행 계획 14일 이상. 그리고 정비 계획은 30일 이상. 관리 처분 계획 그렇죠. 30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도시정비법의 전체적인 체계 부분을 다 이제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했던 게 원래 맨 마지막 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양이 적기 때문에 농지법을 한 번 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농지법 체계도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농사를 짓는 땅, 농지는 아무나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 이렇게 농사 지을게요 하고 무슨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 아니면 농업 경영 계획서 부분 형태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거 아니고 농사 짓는 거 아니고 주말 체험할 목적이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어디다가 신청하면 되냐면 발급받는 곳에 그 지역 부분의 장애.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뭐가 들어가요? 군 안 들어가고 읍하고 면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신청을 하면 뭘 주게 돼요?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를 주게 돼요. 이걸 우린 줄여서 뭐라 하냐면 농취증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발급해 주냐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발급받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 농지를 이제 뭐죠? 경영을 하겠죠. 그런데 이 계획서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활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농지 처분 사유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경영 계획서대로 안 했으니까 이건 농지를 농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처분해 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서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간을 준다 그랬습니다. 얼마 정도? 6개월. 그래서 처분하지 않으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고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 명령을 이행하면, 그렇죠? 명령은 누가 내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만 읍장, 면장이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이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지를 처분하겠죠. 근데 이 농지를 아무한테나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농지를 주로 이제 하게 되는, 농지를 가지고 사업하게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공공. 누구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매수 청구를 합니다. 어디에다 하냐면 한국농어촌공사야. 그 주로 농지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냐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우리 이제 이행 처분해야 되니까 처분해 주세요 하고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거고. 근데 처분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그럼 이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물어보면 이거 두 가지를 따집니다. 그 농지의 감정 가격을 측정한 가격이 나오겠죠. 그거 하고 또 하나 뭐죠? 개별 공시지가. 그 두 개 중에서 뭐 한 거? 더 높은 가액의 얼마? 25%. 25%. 그 높은 가액의 25%. 기억나시죠? 그래서 25% 부분을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자가. 그래서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 농지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 상속받아서 내가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런 농지가 놀고 있으니까 그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놀고 있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그걸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농작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놀고 있는 땅 유효 농지를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대리 경작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됐나요?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다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농지를 사용하다가 농지를 농지 목적 외에 다른 땅으로 사용하고 싶다. 건물도 짓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전환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죠? 신고. 이 세 가지 행위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만약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큰 거겠죠. 그럼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협의는 행정처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농장한테. 그리고 신고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 농지에 대한 보존 중에서 농업의 진흥을 뭐 하려고, 그죠? 확장하려고 진흥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 뭐예요? 농업진흥지역. 이거 누가 지정해요? 그렇죠. 시도지사. 그때 지정할 때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다음 뭐죠?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이때 조심하실 거. 누가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흥구역이 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농장이죠. 당연히 농장이죠. 그러면 이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죠. 용도지역 중에 어디였어요? 녹, 관, 농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안 된다, 제외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용도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 반드시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될 지역이 있었어요. 두 군데. 어디?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랑? 국장과 협의한다. 그때 이제 국장이 농장이 국장과 협의해서 승인하도록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농지법 전체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 부분에 대한 체계 부분을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엔 두 개 부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거는 건축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거의 이제 다음 주만 하면 기초 강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주택법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개 하고 다음 주에 두 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이제 못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제 처음 하니까 못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수업을 듣잖아요.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외우고 있고 어떤 분은 못 외우고 있다고요. 그럼 그건 당연히 뭐죠? 내가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금방 와닿진 않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면 강의를 또 빨리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은 공법에 있어서 기초과정은 기초과정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물로 얘기한다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뭐 세우는 거예요? 뼈대, 골조라고 얘기하죠. 그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 기둥.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기둥 뭐 이런 것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아무리 거기다 살을 붙여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뼈대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를 단단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단단하게 하시면 거기다가 내가 많은 살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뼈대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니까 못 견디죠. 그러니까 폭삭 추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죽박죽되고. 그래서 그거 안 되기 위해서 이 15가지를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뭐 오늘 오신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 했을 때 야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하고 있지 경의를 표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를 반드시 뭐냐면 들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뭐 천천히 들어도 되겠지만 공법은 주말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수업까지 뭔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나오죠. 이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보죠. 오늘 우리가 제4편 건축법, 이제 두 개의 법령이 남았습니다. 4편 건축법하고 5편 그리고 주택법 나왔어요. 오늘 이제 건축법 할 겁니다. 건축법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총칙, 용어 설명할 거예요. 이때 1장에서 용어 설명. 그 다음에 2장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물이 뭔지도 모르고 건축이 뭔지도 몰라요.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정의를 모르는 거고 건축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근데 건축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건축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상에서 건축이 뭔지를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오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계도가 11번, 12번 두 개가 나와요. 오늘 해야 될 두 개가 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건축물,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불러요? 대지.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지목이 뭐죠? 대인 땅입니다. 대인 땅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물을. 그리고 그것에 접해 있는 뭐죠? 도로. 이런 부분의 관계들 간단히 볼 겁니다. 자세히는 보지 않고 어차피 기본 과정 때 가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4장이 뭐냐면 지역이나 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주로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로 총 4개의 장을 설명할 거고 체계는 2장에서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거의 용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장 총칙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6페이지를 펼쳐놓으시면 돼요. 교재 있는 분들은 교재 보시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 교재 없는 분들은 앞에서 뭐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25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번에 주요 구조부가 나와요. 가로 1번 대지는 지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요 구조부, 구조가 나오죠. 구조가 뭐냐? 뼈대. 건축물의 뼈대를 뭐라 불러요? 구조라 그럽니다. 근데 뼈대 중에서도 뭐 한 거예요? 주요한 거. 됐나요? 뼈대 중에서도 주요한 것을 뭐라 그래요?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허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함부로 이거를 만약에 허문다고 한다면 내가 해체하고 싶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행정청에 허가나 신고나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 인테리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를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테리어 하는 것은 행정청에 우리가 허가나 신고받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럼 주요 구조부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바로 1번 정의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우리 뭐라 불러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6개만. 건물을 이루고 있는 뼈대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6개만 뭐라 부른다고요?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가 뭐죠? 내력벽. 벽은 다 아시죠? 뭐 벽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벽이 뭔지는 세워져 있는 거. 목적이 뭐예요? 구획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과 실을 나누기 위해서 구획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내와 실외를 나누기 위해서 구획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벽인데, 자, 내력벽은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외부에 면하고 있는 벽이에요. 안에 있는 거. 예. 그럼 바깥에 면하고 있는 벽은 내력벽이 아니에요? 내력벽이에요. 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력벽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내니까 뭐죠? 안내라고 생각하는데 안내가 아니에요. 이게 안내는 뭐라 부르냐면 그냥 내벽이라고 얘기해요. 내벽은 안에 있는 벽. 그럼 외부에 접해 있는 벽은 뭐라 불러요? 외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얘기했냐면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자가 힘역자죠. 그러면 내가 뭐죠? 견딜래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벽을 뭐라 불러요? 내력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벽 중에서 안에 있는 벽 중에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외벽 중에서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내력벽은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버티느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벽을 인테리어 할 때 허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허무는 순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신고하고 허가 부분에 대한 형태를 조치를 취했었어야 돼. 그 전부터. 자, 그래서 내력벽 부분 그렇게 되고 그럼 만약에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 아닌 걸 뭐라 부를까요? 아닐 빗자 비내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내력벽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혹시 칸막이 벽 들어보셨어요? 그 칸막이 벽이 바로 비내력벽이에요. 우리 칸막이 들어보셨죠? 그 칸막이 벽이 비내력벽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뭐가 나와요? 기둥이 나옵니다. 기둥은 다 아시죠?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세워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누굴 받치고 있어요? 바닥. 바닥. 이게 바닥인 건 아시죠? 이것도 바닥인 거 아시죠? 바닥을 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거. 이게 기둥. 기둥. 그래서 주로 이것도 당연히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받죠. 그래 함부로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기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사익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기둥은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요 구조부에서 뭐가 된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고 밑에 제외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박스를 주어지고 다음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또는 주요 구조부인 것을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것도 바닥, 이 밑에 있는 것도 뭐죠? 바닥이 돼요. 그러니까 바닥도 함부로 우리가 허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바닥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고 물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 물건과 사람이 적재되어 있는 부분을 바닥이 뭐 하는 거예요?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함부로 허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란 부분도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주요 구조부. 자, 그런데요. 최하층 바닥 있죠. 지면과 만나게 되는 지면 위에 올라가는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최하층 바닥. 그럼 이 바닥은 없더라도 어차피 뭐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바닥은 최하층 바닥은 우리가 주요 구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 바닥 부분을 받친다고 했죠.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뭐 할 때요? 넓을 때 이 바닥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책상에 상판이 있죠. 이 상판 밑에다가 꼭 하는 게 뭐냐면 다리가 기둥이에요. 다리도 하지만은 상판 밑에다가 꼭 뭘 하냐면 강목을 이렇게 가로로 대지 않아요? 왜요? 판이 휘어지는 걸 막아요. 바로 이게 바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휘어져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옆에다가 강목을 댄 거예요. 저 기둥을 옆으로 눕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름이 보예요. 이걸 잘 모르죠. 기둥이나 벽은 잘 아는데 보를 잘 몰라요. 왜요? 안 보이니까. 보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때 보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서 바닥이 휘어진 걸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보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도 되죠. 여기 보와 이 보 사이에 조그마한 보 하나 보이나요? 이 보 있죠, 이 보. 작은 보. 이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더라도 무너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게 지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보도 여기 보시면 작은 보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는 무슨 보란 얘기예요? 큰 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보는 큰 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불러요? 그냥 보라고 얘기하고 작은 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되지만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실제로 이제 힘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구조 설계를 할 때는 이걸 큰 보와 작은 보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영어로 해석할 때는 이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드라고 얘기합니다. 거드라고 얘기하고 그럼 작은 보는 뭐라고 할까요? 스몰 거드라고 하지 않고 작은 보는 뭐냐 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빔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작은 보의 설명이에요. 현장에서 빔이 지나간다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빔이 작은 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원상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영문상의 원서를 보면 그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보는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붕에 위에서부터 눈이 오게 되면 눈이 오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지붕 틀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지붕 틀 위에 올라가는 기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판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붕 틀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단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용하게 되는 메인이 되는 곳에 있는 계단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주계단. 바깥에 건물 바깥에 이렇게 돌아가는 계단도 있잖아요. 그런 옥외에 존재하는 계단은 우리가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외되는 것들을 보기 중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답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을 뭐라 부른다? 주요 구조부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시면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서 들어가는 어디예요? 현관이죠, 현관. 그렇죠? 주동 출입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곳인데 이때 햇빛을 막기 위해서 이게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차양. 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차양은 없더라도 건물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양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양이 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가리기 위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구조부부터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뭐라 부른다? 주요 구조부. 됐죠? 이렇게 돼요. 이거부터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보시면 3번 가로 3번에 밑에 보시면 건축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만 보시면 돼요. 일단 어디에? 일단 토지에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착이란 말은 뭐냐면 이동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정착돼야 되고 그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여러 개 이제 공작물이 있어요. 그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비나 그 다음에 눈이나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이렇게 지붕이. 그럼 지붕이 있는다고 해서 이게 건축물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이 지붕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받치는 게 있어야죠. 그럼 받치는 게 이렇게 받치면 이거 뭐죠? 기둥이 받칠 수도 있죠. 기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오케이. 벽. 그러니까 기둥이 받쳐도 되고 지붕을 누가 받쳐도 돼요? 벽. 그럼 누구는 필수예요? 지붕은 필수죠. 그런데 기둥으로 받쳐도 되고 또는 벽으로 받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붕은 필수고 지붕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는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과 기둥 또는 그렇죠. 지붕과 벽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둥하고 지붕을 자리를 바꿔요.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꿉니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기둥이고 여기가 지붕이 되면 이렇게는 맞죠. 그런데 기둥하고 벽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받치는 기둥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만 있어도 되고 벽만 있어도 되고 아시겠죠? 지붕은 필수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이 주위에 이걸 막고 있는 담장이 있어요. 담장. 이게 딸려있는 담장 또는 출입문 같은 게 있다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메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부설이 되는 딸려있는 시설물도 우리는 같이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장, 대문 등을 이렇게 돼요. 이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문제 내볼게요. 자, 이런 땅에 기둥이 정착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할 거고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건축물이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그렇죠. 뭐 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단의 근거가 나오는데 아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은 산을 넘으셔야 돼요. 많은 산을 넘으셔야 돼요. 몰라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많은 산을 넘어야 돼요. 왜요? 상상의 나를 펼쳐요. 이걸 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본인만의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고 아는데 본인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럼 문장을 보잖아요. 문장을 보고 뭐냐면 상상을 해요. 그냥 그 문장을 뭐로 봐야 되는데 그냥 문장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상상을 하게 돼요. 기둥이 한 개네? 아씨 두 개만 돼도 내가 두 개만 돼도 건축물로 보겠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최소 2개 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면 돼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좀 2개 있어야 나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기사 공부할 때 객관식 공부할 때는 성격을 바꿔야 돼요. 진짜로. 이게 그런 분들이 주로 뭐냐면 되게 깊이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완전히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솔직히 이해되고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음 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법은 양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을 못 가요. 그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은데 여기 한 문제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단연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공부할 때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 어떤 말도 없어요. 최소 몇 개란 얘기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둥은 있으면 기둥이 있다? 그럼 기둥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 지붕이 있다. 지붕이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집니다. 조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공법은 법령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법은 그냥 그 지문, 그 법령을 그냥 단어나 숫자나 그렇게만 바꾸어요. 민법처럼 판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판례 나오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원래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다음 이게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25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7번에 건축이란 게 드디어 나옵니다. 건축이 도대체 뭐냐? 건축물을 건축한다는데 건축이 뭐냐? 정의해 보시면 건축물을 하나, 둘, 셋, 넷, 5개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의 행위거든요. 이게 즉 신축은 뭐냐면 신축은 책에 보니까 258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억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대지. 그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뭐하면 축조하면 그게 뭐가 돼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새롭게 지었으니까 뭐예요? 신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니언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그러니까 주된 건물이 아니고 부속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된 게 있어야 부속도 존재하는데 부속이 있는 거예요. 주된 게 없고 그럼 그 옆에다가 주된 건물을 지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새롭게 짓는 신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늘어났다고 해서 증축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증축이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뭐 하는 거예요? 느리는 거예요. 느리는 거. 그래서 증축 보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기존 건물이 있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기존 건물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기존 건물이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건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 데다가 건축 면적이 늘어나든 연면적이 늘어나든 층수가 늘어나든 높이가 늘어나면 다 뭐가 돼요? 그렇죠. 늘어난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증축이에요. 그 다음에 개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해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래된 거야. 이게 건물이 노화돼서 이걸 다시금 내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해체해야 되잖아요. 일부를 해체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해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반드시 그걸 지을 때는, 다시 지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그 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그 규모보다 많아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규모 이하가 되어야지만, 그 범위라는 건 뭐죠?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지어도 되고 그거보다 뭐 해도 돼요? 작게 지어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개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 재축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틀려요. 목적이 뭐냐면 건축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뭐 때문에 재해. 이 재축은 재해할 때 뭐가 돼요? 재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든지 지진이 왔다든지 그렇게 와서 이 건물이 뭐 한 거예요? 멸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짓게 되는 걸 뭐라 불러요? 재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요. 밑에 보니까 뭐 기역, 니은 쭉 나오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규모 이하로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개축과 재축은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목적. 개축의 목적이 뭐예요? 개축의 목적은 노화가 되었어. 내가 인위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해체한 거예요. 재축은 내가 허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요? 천재지변. 재해 때문에 허물어진 거예요. 멸실된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목적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동일한 규모 있죠. 동일한 규모 이하로 다시금 지을 때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전. 밑에 보시면 건축물에 뭐가 나와요?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게 포인트예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전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같은 대지 나오나요? 같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반드시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겨야 돼요. 그걸 뭐라 불러요?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이라고 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 부른다? 건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건물을 짓고 싶다, 건축 행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건축을 하려고 하면 행정청에 일단은 건축을 하려면 내가 짓고자 하는 땅을 뭐 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 조금 이따 나와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설계가 있어요. 설계도민이.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 받으러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허가 받을 때 반드시 뭐냐면 행위를 써야 돼요. 어떤 건축 행위를 하는지. 저는 신축이에요. 저는 증축이에요. 저는 개축이에요. 저는 재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걸 써야 돼요. 반드시. 이 5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는 대수선이라는 게 있는데 대수선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별도입니다. 별도. 그건 이제 지금 안 배우고 나중에 기본 이론 가서 배웁니다. 한꺼번에 배우면 충돌이 돼요. 비슷한 것들 배우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항목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테니까 개념을 아니까 칠판 보시면서 이게 뭔지 이제부터 파악만 하시면 돼요. 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입니다. 여기에 건축물을 지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걸 신축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부속 건물이 있어요. 주된 건물이 아니에요. 부속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주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여기 기존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늘어났다고 해서 증축이 아니고 이거는 부속이기 때문에 주된 건물을 지으면 이건 뭐가 돼요? 신축이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요. 자, 기존 건물이 있어요. 기존 건물. 여기다가 층수를 올렸어요. 뭐라고요? 증축. 옆으로 면적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건축 면적이에요. 건축한 면적.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조금 응용해 볼게요. 자,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동일한 대지죠. 기존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증축, 신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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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예.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지니까. 생각이 차이니까. 똑같이 배워서 정의는 똑같은데 다르다고.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요. 이 건물의 행위를 지금 신축이라 하신 분도 있고 증축이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뭔데요? 그러면 정축요. 이제 파악했습니다. 붙어 있으면 정축, 떨어져 있으면 신축. 오케이. 동일한 대지죠. 동일한 대지에서 건물이 또 하나의 건물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그 동일한 대지에서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꼭 붙어서 늘어나지 않아도 늘어나기만 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있죠. 대학교에 기존 건물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한 동을 더 지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축공사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아하죠. 새롭게 짓는데 저기 왜 증축이지? 이렇게 동일한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게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 두 개의 대지 면적이 대지가 뭐한교면 다르면 건축주가 다르면 A라는 건축주 A 대지 B 대지 다르면 이건 당연히 신축이죠. 네, 동일한 대지에서 늘어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증축 이렇게 돼요. 그다음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개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부 해체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해체할 수도 있죠. 자, 3층과 2층이 조금 노화된 것 같아요. 1층은 괜찮고. 그래서 이 두 개 층을 뭐 하냐면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을 거예요, 이제. 근데 돈이 없어서 해체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한 층밖에 못 지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규모 이하니까 개축이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조금 있어서 원래대로 2층, 3층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개축이 되는 거죠. 돈이 많아가지고요. 아까 한 1층밖에 없었잖아요. 기존에 일부 해체니까 2, 3층을 허물었죠. 그리고 4층까지 지은 거예요. 여기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그럼 4층이 된 거예요. 원래 규모는 몇 층짜리였어요? 3층짜리인데 4층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늘어났잖아요.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규모 이하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축이라 하는 것은. 그럼 자 보죠. 여기서 이제는 전부를 해체해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1층만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뭐예요? 그래도 개축이에요. 돈이 조금 그래도 있어서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개축이죠. 돈이 조금 있어서 3층짜리 건물로 지었습니다. 개축이에요. 돈이 더 많아서 이번 기회에 4층까지 짓자 해서 한 번에 4층까지 지은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자, 증축 나왔고 신축 나왔어요.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뭐가 되느냐? 신축이 돼요. 증축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이상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다 허물었죠. 허물고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원래 몇 층짜리 건물이었어요? 3층까지는 개축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 없애고 4층이 들어섰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규모를 넘어섰으니까. 근데 이거는 왜 그랬느냐? 기존 1층이 있죠. 제가 얘기했죠. 기존 건물이 뭐하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면 그건 뭐가 돼요? 증축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허물었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물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내요. 이렇게 그림 내고 뭐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안 낸다고. 근데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몰입해가지고 우리 집은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더 디테일한 부분은 면적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틀려요, 조금씩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는 목적이 뭐예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의해서 즉 태풍이나 해일이나 그 다음 뭐죠? 뭐 지진 이렇게 일어나서 건물이 멸실이 되는 겁니다. 일부가 멸실돼요. 2개 층이 날아갔어요. 멸실됐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1개 층만 지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뭐죠? 재축, 개축이라 하면 안 되죠. 이건 재해에 의해서 멸실된 거니까. 그 다음에 3층까지 지은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지은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재축. 근데 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뭐죠? 4층까지 지은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전부 다 멸실이 된 거예요. 태풍이 있어서 지진이 나서. 그리고 1개 층만 지었다. 그러면 재축. 2개 층을 2층짜리 건물로 지었다. 재축. 3층짜리 건물 지었다. 재축. 그런데 다 허문 상태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신축. 똑같은 거예요. 개축과 재축은 똑같아요. 근데 목적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개축, 재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A라는 대지에 있는 건물을요, 주요 구조부를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옮겼어요. 보통 우리가 건물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없고 문화재나 이런 것 든 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을 때 뭐 침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그렇게 하는 경우 잘 없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건물을요, 주요 구조부를, 그래서 이게 이전이에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걸 들어서 이렇게 B란 대지로 옮겼어요.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았어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동일한 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B란 대지 입장에서 이거 웬 떡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신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전이 되려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어디서?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에서 옮겨야 돼요. 됐나요? 문제 풀어볼게요. 25일 때 나왔어요.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모두. 기억.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다. 이게 뭐죠? 신축. 그럼 신축은 건축입니까? 건축 아닙니까? 건축 맞네요. 그 다음에 기존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5층 건물이 있대요. 그런데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는 건 2개 층이 늘어난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그럼 증축도 건축행위 맞죠? 그 다음에 D건 무엇에 의해서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건 재해니까 재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건축행위 맞나요? 맞고 리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를 옮기든 100m를 옮기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건 상관없어요. 뭐예요? 이전. 그럼 이건 건축행위다 아니다? 맞다. 리얼. 그러면 모두 고르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설명하도록 할게요.